네,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71% 하락한 778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왔던 780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코스닥 차트 좀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우선 오늘 주말에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삼성 관련된 것들에 대한 뉴스를 아마 오늘 귀가 아프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었던 재판적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삼성그룹 관련해서 어, 정리를 해서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중에 많이 지금 나와 있는 분석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올렸던 분석 자료가 오늘 이제 장을 봤을 때 맞았던 것 중은 하나밖에 없었죠. 삼성물산이 급등했던 것밖에 없었고 그 밖의 것들은 특별히 뭐 이렇게 예측이 맞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추이를 지켜보면서 차트와 더불어서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언젠가 한번 이번 주대로 좀 빠른 시일 내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시장이 특히 코스닥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현금 30%를 외치던 순간 최소 현금 30%를 외치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아마 요 캔들에서부터 외쳤던 것 같아요. 반등이 있어도 요때 반등이 있었을 때도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별로 물론 시장 대비 뭐 여기까지 반등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손실 구간이 있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음,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꼭 만들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5일선이 꺾여버렸어요. 이제 일봉상에서 5일선이 꺾여버렸고 주봉으로 가도 그렇고 주봉에서도 지금 계속 5일선 밑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월봉상에 봐서 그렇고 그전 사실 5일선 위에서 월봉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좀 이제 오늘 깨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된다면 어, 지금 800이 문제가 아니라 뭐 제가 볼 때는 한 740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충분히 밀릴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장은 어디까지 밀릴 것이다, 밀릴 것 같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10년치 데이터를 봤을 때 4분기에 코스닥 시장이 좋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10번 중에 딱 한 번 있었고요,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9할의 확률로 코스닥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주식이 다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코스닥 시장 자체는 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늘 강했죠. 언제나 10년치 통계를 내보면 이유는 수많은 배당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짭짤한 배당주들이 코스피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에 좀 그런 안정된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들이 좀 이어지면서 비교적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좀 연말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의 수급을 보게 되면 그래도 코스닥을 조금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선물도 장중에 단 한 번, 장 끝나기 한 10분 전, 20분 전에 마이너스 뭐 17억, 20몇 억 해가지고 아주 잠깐 마이너스로 갔습니다만 장중 내내 선물을 계속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희망을 좀 여기서 찾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면 코스닥은 솔직히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벌써 차트가 다르죠. 닥이랑 비교해봤을 때 차트가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 훨씬 코스닥보다 하방을 조금 지지해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한 2000, 이 정도로 어디로 봐야 될까요? 한 2330선, 요 선은 그래도 특별한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 별거 없어요. 오늘 이제 외국인 동지 순매수를 보시게 되면, 자, 1등부터 지금 거의 20등까지 미코를 제외해놓고는 딱 봤을 때, 미코랑 H&M을 제외해놓고서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아, 정말 대형주 장세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딱 봐도 1등이 삼성전자, 2등 현대차, 3등 현대모비스, 삼성 SDS, SK케미칼, 삼성전기, 뭐, 이 대한항공 말만 들어도 뭐 밑에 단으로 내려가도 SK바이오팜, GS, S-오일 이렇게 딱 이름만 들어도 우리나라를 정말 각 분야에서 대표해주는 회사들의 수급이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설명과 동일하게 대형주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특징주로 현대모비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이런 상속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쪽도 이제 현대차도 최근에 이제 정의선 회장의 시대가 열리면서 회장님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자체가 현대모비스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 자체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재개편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현대모비스는 3.84%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기적인 추세로는 현대모비스도 굉장히 조금 시세를 계속 분출해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세를 분출한다라는 말 자체가 뭐 막 이게 소형주처럼 막 20% 올랐다 20%뚝 꺼졌다가 뭐 30% 올랐다가 뭐 밑으로 훅 꺼졌다 이런 모습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 같은 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어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종목이고요. 오늘 처음으로 좀 제대로 된 큰 수급이 외국인 쪽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현대모비스는 대형주단에서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바이오주 대형주 중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SK 바이오팜까지만이 조금 숫자가 찍히는 바이오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때 추천드려서 조금 올라다가 오늘 또 다시 살짝 5일선 밑으로 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바이오팜은 우리가 대형주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뭐 이제 3일 내에 쇼부 보고 한 달 내에 쇼부 보고 이런 주식이 아니다 보니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저는 여전히 좋은 뷰를 가지고 있고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저번에도 SK바이오팜 이렇게 외국인이 지금 끝모를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엄연히 얘기하면은 9월 17일부터 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최근 들어서 뭐 하루 이틀 혹은 하루 정도 아주 잠깐 이렇게 매도가 나왔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매도보다 훨씬 큰 매도보다 훨씬 큰 매수들이 오면서 매수 잔량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도 10월 15일 이후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있죠. 주식할 때 사실 큰 그림 잊지 말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BBIG 해가지고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에서 뭐 나라가 펀드 조성한다, 돈이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2차 전지가 이제 눌리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가 제일 먼저 눌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힘든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전지 특히 성장주 단에 코스닥 단에 있는 2차 전지주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식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2차 전지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좋아하긴 좋아하죠. 근데 좋아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뭐 맹목적인 사랑도 아니고. 음, 대주주 양도세는 어찌됐건 간에 길어봤자 올해 안에 끝날 이슈예요. 그죠? 또 내년 이맘쯤 되면은 또 고개를 들겠지만, 여튼 이번 연도 말이 되면 끝날 이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 정말 조금만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면, 지금 우리가 실적 지키는 것들, 3분기 실적 발표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 LG화학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단에서 뭐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있죠. 그리고 그 밖에도 수많은 2차 전지, 뭐 SKC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어, 실적이 막 70 몇 프로, 50 몇 프로씩 상승하는 섹터는 유일하게
그리고 그것이 지난 2분기부터 3분기 그리고 내년 4분기까지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도 1분기, 2분기까지 실적 성장세가 30%에서 많게는 70%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는 섹터는 유일하게 2차 전지밖에 없습니다. 그 대장에는 LG화학이 있지만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물적 분할 때문에 주가가 많이 주춤했던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쉬어갈 수 있다, 눌릴 수도 있다. 하지만 큰 그림은 빅픽처는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가는 시간이 걸릴 뿐이죠. 언젠가 주가라는 것 자체가 실적에 수렴하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보거든요. 뭐 오늘은 어떤 테마, 말이 테마지 이게 섹터잖아요. 오늘은 해운 섹터가 올라갔고 자동차 대표주 섹터가 뭐 어느 정도 올랐고 우리가 뭐 타이어 섹터, 뭐 패션 의류 섹터, 석유 화학 섹터 이렇게 섹터별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섹터 중에서 그러면 과연 내년 상반기까지 두고 봤을 때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올릴 수 있는 섹터는 과연 어느 섹터인가라고 제가 섹터별로 정말 30가지가 넘는 유망 섹터를 봤는데 그 중에 있어서는 2차 전지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저도 2차 전지를 저번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상당 부분을 펀드에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손실이 막심하죠. 손실이 굉장히 손실폭이 있지만 저번에도 이 말을 똑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전혀 불안하거나 아니면 와 이게 내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 추세 자체를 언제 돌려세울까라는 것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차트적으로 계속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수급 상황에서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LG화학을 사는 이상 그 이하단의 2차전지 소재 부품주 또 혹은 2차전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머지않아서 좀 시세를 돌려세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지금은 사실 제가 오늘 뭐 현대모비스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SK바이오팜도 괜찮다. 또 LG화학 같은 것도 뭐 지금 당장은 하락 추세에 있지만 뭐 언젠가 우상이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현금 30% 혹은 그러니까 제가 현금 30%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의 현금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현금 갖고 계시고 선물 옵션에 집중해야 될 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선물 옵션 매일매일 하시고요.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지금은 관망하면서 현금을 하나의 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현금 두둑히 들고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머지않아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 왔고요, 10년 동안. 한 번을 제외해놓고는 늘 코스닥 시장에서 12월 중순이나 뭐 12월 초 중순 뭐 그 기간은 그때그때마다 달랐습니다만 어쨌든 연말이 주식을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에는 이제 제 의견이 변함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또 그러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좀 들고 계시면서 만약에 주식을 사고파 하신다고 하면은 역시 데이 트레이딩이 지금으로선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식시장을 봐야 될 때고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을 사야 될 때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